이제 그냥 좀 골랐어요. 알겠죠? 그냥 골라서 좀 이런 거는 봐두면 좋겠다 하는 것들만 먼저 좀 보고요. 다음 수요일까지 두 분은 60번까지 풀어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최소한 60번까지 풀어오시고 제가 웬만한 거 거의 다 건드려요. 참고로 풀어오실 수 있도록 제가 세팅을 할 거고요. 됐죠? 가능하신 분들은 짝기출까지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저는 22번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22번 문제 보시면 y는 로그 n분의 1 x와 y는 nx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런 문제를 잘 못 푸는 경향이 좀 있어서, 자, 교점이라고 하면 항상 뭐 해야 돼? 교점이라고 하면은 두 식을 같다라고 해서 시작하는 거야. 교점이라고 한다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로그 n분의 1 x는 로그 n x 플러스 2 마이너스 1일 때 먼저 이렇게 적습니다. 됐죠?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로그를 풀다 보면 항상 범위를 정해놓고 시작해야 돼요. 어디를? 여기 두 개의 범위를 0보다 크다라는 것으로 범위를 지정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뭐든지. 이거 안 하고 있다가 답이 없어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됐죠?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와 얘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얘들이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이 친구입니다. 아, 참고로 지금 어디선가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막 다다닥 소리가 날 수 있어요. 그거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어제 제가 초딩이랑 수업하다가 자꾸 그것 때문에 애가 무서워가지고 바닥 긁어내요. 뭐 의자로 긁는 중이에요. 뭐 이런 얘기하고. 아무튼 자,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참고로 여기 n분의 1이고 여기 하필 n이잖아요. 둘이 역수관계예요. 역수관계라는 거는요, 여기 부분을 n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을 다시 앞으로 튀어나가서 마이너스 로그 n의 x는 로그 n의 x 플러스 2 마이너스 1의 녀석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나타내면은 둘의 위치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의 위치 1은 로그 n의 x 더하기 로그 n의 x 플러스 2가 되면서 로그 성질에 의해서 x제곱 플러스 2x 둘이 곱하는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 앞에다가 n을 달아주면서 로그의 n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면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n은 0이다라는 식이 등장을 할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요. 됐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다고? n이 2 이상의 자연수에서 x 좌표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맞죠? 1과 3 사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혹시 되셨나요? 1과 3 사이가 될 수 있는 친구를 찾아달라. 그럼 뭐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좀 그래프 찾아볼래?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아직? 됐죠? 했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교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 xn이라는 교점이 거기 있으면 된다라는 거야. 사실은. 맞나요? 교점이 거기 있으면 된다. 그래서 저는 여기 참고로 n은 그대로 두고요. 여기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좀 두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2차 함수 관점으로 갑니다. 요렇게요. 이렇게 2차 함수 관점으로 갑니다. 2차 함수 관점으로 가면은 얘가 마이너스 1,1에 대해서 마이너스 1에 대해서로 시작합니다. 됐죠? 근데 x의 범위가 뭐부터 뭐까지라고 할게? 1부터 3까지. 그러면 1부터 3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아버려요. 1부터 3까지의 범위 대해서 이렇게 대해서 여기밖에 없어요. a밖에 없어요. 근데 y는 n이라고 하는 가로선이 여기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찾아버리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찾아버립니다. 그래서 1을 대입하게 되면은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을 대입하면요 16, 15가 되거든요. 그 사이에 있어야 하는 숫자들을 다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결론은 이거 스2에서 제가 했던 거 있잖아요. n 빼고 다 넘겨가지고 그래프 그린 다음에
범위 지정해서 가져오는 거. 그대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대로. 됐나요?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됐죠? 저는 수투 관점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23번입니다. 두 분 한번 읽어보시죠. 좀 문제는 짧습니다. 그죠? 자, 23번에 좀 필요한 키워드를 좀 먼저 얘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F와 F 인버스 사이의 관계인데요. F 인버스 사이의 관계인데요. 예를 들어 y는 fx가 있었습니다. 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분명히 f 인버스도 존재합니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됐죠? 그럼 질문이 이거예요. 만약에 f라는 친구가 1,2를 지난다면 f가 1,2를 지난다면 그러면 f 인버스는 2,1을 지납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바로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칭이라는 거 배울 때 x축 대칭은 y의 뭐가 변해요? y축 대칭은 x의 뭐가 변해요? 원점 대칭은 둘 다 변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또 뭐라고 얘기해? y는 x 대칭은 두 개의 위치를 바꿔주세요 라고 얘기한다고요. 두 개의 위치를 바꿔주세요. 됐나요? 두 개의 위치를 바꿔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맨날 물어보는 게 뭐냐면 사실 f 인버스 3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문제에서 우리 수학하에서 맨날 이렇게 물어봤어. 그거를 뭐라고 해? 그냥 모르겠으니까 K라고 합시다. K라고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맨날. 그래서 F 인버스가 3,K를 지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FX는 어떻게 되는 거야? K, 3을 지날 겁니다 해가지고 FK는 3입니다 해가지고 식을 찾아냈다라는 거야. 결국 답을. 됐죠? 자, 이렇게 얘기까지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 보시면 fx가 있었습니다. fx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3분의 1에 x-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표현 f 서클 g x가 x라고 나오는 거예요. 하필. 자, 이 표현 자체가 무엇이냐면 바로 g라는 친구는 f 인버스입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함수입니다 라는 거예요. 왜? 두 개를 합성해서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것은 유일하게 역함수밖에 없습니다. 합성해서 자기 자신 나오는 건 역함수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것도 가끔 있긴 합니다. 2의 x요. 2의 x는 자기 자신 계속 나오니까요. 뭐라 할 말은 없습니다. 됐죠? 사실 2의 x도 lnx랑 사실 해야 x가 나오긴 하죠. 그렇죠? 상수함수 같은 경우가 자기 자신 계속 나오겠죠. 대표적으로는. 자, 그렇게 돼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럼 이 친구에 대해서 얘기하기 너무 귀찮다 이거야. 문제에서 만약 구하라는 게 뭐야? 라고 했더니 G1을 구해달래요. 그러면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냥 이 G 대신에 뭐로 표현해? 잠시 F 인버스라고 표현해. 우리가 익숙한 걸로 표현한다는 거야. 차라리 익숙한 걸로. 그럼 F 인버스 F 인버스 1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니까 잠깐 K라고 합시다. 나 여기 안에서부터 구할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FK가 1이 되는 거 찾아달라는 거야. 여기에 K를 쳐넣어서 1이 되게 하는 친구는 K가 누구밖에 없냐면 사실은 4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4를 넣어야 3분의 1의 0제곱이기 때문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여기가 4라는 거군요. 그러면 다시 한번 구해야 되는 거 F 인버스 4에 대해서 한 번 더 구해야 된다는 한 번 더. 이거를 잠깐 T라고 둡시다. 이거요. T. 됐죠? 그러면 FT가 얼마라는 걸 구해달라는 거야? 4라는 것으로 구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서 3분의 1에 T-4라는 친구가 선생님 전 이런 숫자 본 적이 없는데요. 이럴 수 있어요. 전 이런 숫자 본 적이 없는데요. 이럴 수 있다고요. 그 친구는 로그를 달아주시면 되거든요. 사실은. 로그를 이렇게 달아줘가지고 얘 둘이 없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T-4는 여기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기도 하기 때문에 로그 3의 4가 되고 t라는 친구는 4 마이너스 로그 3의 4라는 것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선생님 답 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 4라는 친구를 뭐로 바꿀 수 있어요? 로그 3의
4제곱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요구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단순 연산, 마지막은 단순 연산 이거를 부탁을 좀 했습니다. 됐죠? 자, 26번 문제도 잠깐 보도록 할게요. 26번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친구는 2분의 1의 x 32분의 1. 자, 이거는 아마 여러분도 그냥 푸시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사실은 그냥 푸시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됐죠? 거기 짝기 출돼 있길래 그냥 잠깐 풀어보려고요. 됐죠? 표시가. 자, 2의 마이너스 x라는 친구 자체가 2의 마이너스 x 곱하기 2의 1제곱은 이렇게 먼저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근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친구가 누구냐면 바로 2분의 1의 x제곱이기도 합니다. 됐죠? 그러면 얘가 같은 수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사실은 2분의 1의 x제곱이 2의 5제곱분의 1이에요 라고 얘기해서 그냥 끝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자연수 최소는 1입니다. 얘는 5 이하밖에 안 나올 거니까요. 됐죠? 위치 0과 1 사이 되는 범위가 바뀐다. 요거. 근데 자연수가 있었으니까 1. 요거 때문에 못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연수란 말 못 봐. 됐죠? 그 다음 29번으로 가볼까요? 비슷한 문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부등식이에요. 방금은 되게 쉬운 26번의 부등식이라면 이번 조금 어려운 부등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됐죠? 하지만 조금 어렵다 해도 비슷하게 문제는 풉니다. 됐죠? 일단 여기 플러스 1 되어 있는 이 친구는 사실상 곱하기 2로 표현을 할 것이고, 됐죠? 곱하기 2로 표현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왠지 같은 녀석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2의 x를 만약 a라고 치환을 한다면 이 친구는 a 제곱이 되는 식을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근데 k 어디 갔나요? k를 넘기려고 하는 겁니다. 저랑 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k 빼고 다 넘기고 시작하자. 그러면 얘가 완전 제곱식에 의해서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9는 k입니다 라고 여러분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래프 관점으로 본다면 얘는 마이너스 1,9가 되는데요. 그런데 정답은 그럼 9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상황인 거야. 지금 현재 상황이. 됐죠? 하지만 지수라는 이 a라는 친구는요. 지수라고 하는 2의 x든 a의 x든 a가 0이 아니면, 됐죠? 0보다 크면, 됐죠? 이 ax든 2x든 전부 다 항상 0보다는 크게 돼 있습니다. 우리 지수함수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지수함수 어떻게 생겼어? 기본함수는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는데 어디에 가까워질 뿐? x축에 가까워질 뿐. 다이진 않아요. 거기에. 그런 말은 0보다 큰 범위라는 말은 a의 범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가 0부터 출발하는 요 선만 볼 겁니다 라는 거예요. 요 라인만 볼 겁니다. 그때 k라는 친구는 그거보다 아래에 있으면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k의 범위를 따지게 된다면 k는 작거나 같습니다. 누구보다 f0, 얘를 f라고 본다면 f0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f0가 하필 10이거든요. 위에다 넣으면 더 빠릅니다. 참고로 f0는 10 이렇게 소리가 날 거라는 거예요. 됐죠? 어제부터 조금 나더라고요. 정답은 10입니다. 9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친구는. 그 옆에 30번을 좀 보려고 합니다. 30번. 여러분이 싫어하는 스타일이라서요. 그거는. fx는 2분의 1x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f-x는 fx다. 그리고 fx 플러스 4는 fx다.
자, 희한한 거 다 나왔습니다. 이거 0부터 2까지고요. 됐죠? 이거는 그래프 그리면 그냥 끝납니다, 사실은. 됐죠? 혹시 2분의 1x 못 그리시는 분 없으시죠? 1차 함수인데 이 정도는 좀 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요, 여러분들 이거 그리시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암산 안 될 겁니다, 이 친구는. 됐죠? 자, 2분의 1x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여기가 2고요, 여기가 1로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요 표시가 뭐였을까요? 라는 거예요. 요 표시가 뭐였을까요? x의 부호가 바뀌어도 같아요 라는 뜻이에요. x의 부호가 바뀌어도 같다는 거는 y축 대칭밖에 없습니다. y축 대칭이라는 말로 이렇게 반대쪽을 짠 하고 그려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일단 짠 하고 그려주세요 이런 뜻이야. 그리고 나서 이 밑에 있는 문구가 뭐냐면요, 얘가 주기가 4인 친구예요 라는 얘기예요. 얘는 y축 대칭이었고요. 주기가 4인데 하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고 하면 정확히 4칸 간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4칸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V자 형태로 계속 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갈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만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제 그려야 될 친구인데요. 그려야 될 친구 또 하나가 누구 있냐면요. 그 위에 보시면 fx는 로그 6의 절대값 x라고 되어 있어요. 6이라는 말이 적혀있어요. 6. 됐죠? 자, 참고로 절대값 x이기 때문에 양쪽을 다 그려야 돼. 양쪽을 다 그려야 돼. 그런데 로그 6의 x는요, 기본적으로 1,0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6,1을 지나는 친구입니다. 로그 6의 6은 1이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로 이렇게 곡선 형태를 쫙 만든다고 칩시다. 그려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거를 대칭 구조로서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그려놓으면 어떤 구조가 되냐면 그냥 나팔 구조이긴 한데 어차피 이 친구는 1을 넘어가진 않아요. 그 말은 여기까지가 맥시멈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V자 그래프는요. 그러면 이제 교점이 있으면 끝났다고. 여기서 보면 된다고. 몇 개 맞나요?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없습니다 하고 문제가 그냥 끝이 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삼각함수랑 원래 자주 나왔던 유형이었어요. 사실은 삼각함수 사인 그래프 그려놓고 이거 보고 그래서 많이 나왔던 유형을 지수록으로 한번 바꿔본 문제입니다. 됐죠? 다음 36번으로 가볼까요? 자, 36번 문제 보시면요. fx가 a의 x제곱이고 gx가 2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되어 있습니다. 1부터 x가 6까지밖에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f서클 gx의 최대값이 64라는 말을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됐죠? 결국에 이런 문제, 합성함수 문제 나오면은 누가 새로운 정의역이 되는가를 꼭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됐죠? 항상 x에 가까운 친구가 먼저 대응이 되는 겁니다. 먼저. 됐죠? 먼저입니다. 그러면 gx의 정체를 조금 더 분석을 해보자. 왜? 이 x의 범위는 얘가 먼저 영향을 받고 그 다음 얘가 영향을 받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따지자면요. 그래서 차라리 g의 치역의 범위, g가 될 수 있는 값들을 다 찾아놓고 f를 접근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2차 함수기 때문에 2분의 1을 묶어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다시 한번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2분의 1 x-2의 제곱 마이너스 2로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gx 그래프를 이렇게 쫙 그려놓으면은 여기가
2, 마이너스 2인데 하필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어 있냐면은 1부터 6까지 맞죠? 그런데 1은 요 앞에 있고요. 6은 조금 더 위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 범위 내에서 g의 최소값은 y값인 마이너스 2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대값은 6을 여기다 대입한 친구를 찾아달라는 거예요. 6을 대입하면 아마 6이 나올 겁니다. 맞나? 맞을 거예요. 16이니까 아마 될 거예요. 그렇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렇게 찾아놓으면 g의 범위를 찾은 이유는 뭐냐면 찾은 이유는 뭐냐면 저기 얘가 fg거든요. g의 새로운 범위 가지고 내가 찾을 거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두 가지가 생깁니다. 첫 번째로는 a의 값을 모른다. a의 값을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가 a의 범위를 나눠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하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하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a가 1보다 클 때고요. 이때는 a가 0과 1 사이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프 두 개의 구조로 봐야 됩니다 라는 거야. 그때 뭘 물어봤다고?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움직이는 g라는 친구 도움 덕분에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는 F6이 64된 거를 찾아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가장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2의 6제곱이 정확히 64거든요 사실은. 됐나요? 그래서 여기가 원래 A였긴 하지만 그럼 A는 2가 될 수밖에 없다. 그 2가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거는요. 여기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64된 거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한 것이고 A는 그러면 8분의 1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나눠야 되는 그런 유형이었다라는 거고요. 자, 37번으로 가볼까요? 모르면 잘 적어두고 다시 한번 풀어보셔도 됩니다. 그렇죠? 자, 37번. 자, 여러분 그래프 두 개가 있고요. AC분의 BD가 10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됐죠? 저는 X축 생략했습니다. 좀 귀찮기도 하고 못 그리기도 하고요. 됐죠? 자, 이런 문제 나오면은 사실 뭐 다른 이야기는 더 없어요. 거기 다른 이야기 더 없어요. 됐죠? 다른 이야기 더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요 A라는 좌표를 잡고 시작합니다. A라는 좌표를 선생님이 가정을 하는 거야. 그냥 A,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A, A, 그러면 여기다 대입을 했기 때문에 n 플러스 1분의 1 로그 2의 a 플러스 1 이런 녀석으로 나타날 겁니다. 뭔지는 잘 몰라요. 그러면 c 좌표도 그대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c 좌표도 a, 로그 2의 a 플러스 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입니다. 이렇게 10을 적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b 좌표가 이제 또 문제가 되는데 어떤 문제가 돼? 얘는 이대로 온 거야. y 좌표가 일정하게 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y 좌표는 정해진 거야. 로그 2의 a 플러스 1로 정해진 거야. 그럼 앞에 누가 와야 돼? 이게 문제인 거야. 됐죠? 앞에 누가 와야 돼? 이게 문제인 거야. 자, 그래서 구해보도록 합시다. 로그 2의 a 플러스 1이 되었습니다. 누가? n 플러스 1분의 1 로그 2의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친구가요 라는 거야. 그러면 n 플러스 1을 곱해주면은 n 플러스 1이 이렇게 붙을 것이고
로그 앞에 붙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로그 2의 a 플러스 1의 n 플러스 1제곱은 로그 2의 x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그럼 로그 2, 로그 2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x를 뭐라고 나타낼 수 있냐면은 a 플러스 1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친구가 a 플러스 1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적힌다는 뜻이에요. 식이 너무 지저분해집니다. 사실은. 그럼 D 좌표도 똑같이 X 좌표를 가져오면 A 플러스 1에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이거야. 1이고요. D 좌표에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합시다. Y라는 친구는요. 로그 2에 A 플러스 1에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되면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N 플러스 1제곱이 앞으로 쑥 하고 떨어지기 때문에 N 플러스 1 로그 2의 A 플러스 1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안 나타내면 못 풀 거예요, 아마. 일단 밸런스가 완전히 기가 막히게 뭐 맞출 수는 없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1분의 10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100%. 분수로 나올 수 있고 소수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찍어서도 못 풉니다. 결론은. 됐죠? 그래서 이 복잡한 식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자, 갑니다. 우리는 마지막 조건이었던 이 친구를 이제 사용해볼까 합니다. 이 친구를 사용해볼까 합니다. AC 길이는요, Y좌표의 차이, 로그 2의 A 플러스 1 마이너스 M 플러스 1분의 1 로그 2의 A 플러스 1이 될 것이고요. 이게 AC입니다. 지금 제가 적은 게 오지게 길어요, 이 친구. Y좌표에서 Y좌표 뺍니다. M 플러스 1 로그 2의 A 플러스 1에서 로그 2의 A 플러스 1을 뺄 겁니다. 했더니 지금 자세히 보면요. 여기 똑같은 수들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똑같은 수가 있습니다. 얘들은 날리시면 됩니다. 위아래로 나눠줬다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남는 게 누구냐면 더 간단히 적어보도록 할게요.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만 남을 거라는 거야. 근데 위에도 앞에 플러스 1 마이너스 와 개꿀이야 개꿀. 됐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다 뭘 곱해주는 건 위아래다가 n 플러스 1을 곱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위에는 n 플러스 1이고요.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또 1이 없어져요. 근데 n도 없어져요. 이거요. n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얘가 10이 되려면 얘는 9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좀 답은 깔끔한데 좀 지저분한 문제가 되겠죠. 됐나요? 이거를 5분간 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 (38번) 4의 x 플러스 4라는 친구는 a의 2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친구도 아까 치환했던 친구랑 똑같이 풉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플러스 1이 있어서 곱하기 2로 바꿀 것이고, 어떻게 할 거라고? 여기도 2의 x가 있어서 얘를 a로 하면은 얘는 뭐가 되니까 a 제곱이 되니까 또 바꿀 거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됐어요? 기본적으로 바꿔보도록 합시다. a 제곱 플러스 4는 2aa 마이너스 3a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왼쪽으로 다 넘겨요. 왜? a가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못해요. 얘는 아까처럼 k 빼고 다 넘겨 이걸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2aa 플러스 4 플러스 3a는 0 이상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 표현 자세히 보시면요. 나 어디 표현했냐? 잠시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근데 지금 우리가 취하는 a라는 친구는 또 한 번 생각하는 거야. 지수 함수였던 2의 x가 있었어요. 2의 x라는 친구는
점근선을 가지는 친구예요. 점근선을 가지다 보니까 A라는 친구는 항상 뭐보다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0보다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0보다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됐죠? 그러면 선생님 얘 또 2차 함수 계열 같은데요? 그래서 저 완전 제곱식 또 해볼게요.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야.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a-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4는 0 이상입니다 라고 일단 표현을 한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됐죠? 그럼 선생님 이거 끝났잖아요. 문제가. 왜? 내가 그래프 그리면요 여기가 a, 뒤에 하나가 붙어 얘들 전부 다 붙어가지고요 그냥 얘가 0 이상이 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야. 대부분은 됐어요? 하지만 이때는 이 A라는 친구가 0보다 클 때만 그렇습니다. 0보다 클 때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축의 방정식이 지금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는 축이 여기 있어서 이 꼭지점 좌표가 안 만나야 되니까 여기랑 만나거나 전지 접하거나 안 만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4가 0 이상입니다 라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축의 방정식이 오른쪽 여기에 이렇게 Y축이 있는 경우가 있어. 됐어요? 그럼 여기가 A, 또 이렇게 될 거야. 일단은. 근데 우리의 범위는 뭐라고? A의 범위 자체는 0보다 크다야. 0보다 크다는 여기 있어. 0보다 크다야. 여기만 본다는 거야. 그럼 이게 X축보다 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뜻인 거예요. 0 넣었을 때 말이야. 0 넣었을 때. 그래서 얘는 범위를 나누지 않으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안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오긴 나오지. 답이 안 맞습니다. 그 친구랑은. 됐죠? 그래서 이 친구에서 먼저 답을 구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가 0 이하가 돼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4까지인데요. 0보다 클 때만 기본적으로 일단은 할 겁니다. 이거예요. 0보다 클 때만 일단요. 됐죠? 두 번째로는 A가 0보다 작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0을 대입한 친구, 0 넣으면은 4 플러스 3a라는 친구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0보다 크거나 여기 위에서 이렇게 출발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친구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 범위가 a는 마이너스 3분의 4부터 0까지가 됩니다. 선생님, 그럼 0은요? a가 0이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A가 0이 될 때 넣어보시면 됩니다. 이 스몰 a들이 0이 됐을 때 남는 식이 누구냐면 a제곱 플러스 4가 0 이상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4는 언제나 양수이기도 하고요. a제곱도 언제나 양수이기도 합니다. 0 이상의 양수이기도 합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 친구도 0이 될 때도 성립을 합니다. 결론은 뭐냐? 여기서 0까지였는데 0도 포함을 해서 이어가지고 4까지 됩니다. 결론 최종 범위로는 마이너스 3분의 4부터 a가 4까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a의 범위를 나누지 않고서는 풀 수 없는 문제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됐죠? 대부분 여기 뭐 적는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 찍어가지고 실수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됐죠? 요 문제 하나는 옛날에 부등식에서 수상에서 부등식에서 범위 나누는 게 있었거든요. 실근의 위치라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조금 더 파생된다면 함축판이 나올 거예요. 함수값, 축의 방정식, 판별식을 쓰는 거기까지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나온다는 뜻이에요. 잊을만 하면. 됐나요? 잠깐만 쉬었다가 진행할까요? 우리?